자, 홍계월전은, 자, 물론 홍계월이 이제 주인공이겠지. 자, 갈래는 군담 소설인데 중요한 게 여성 영웅 소설이야. 여성 영웅 소설. 이 여성 영웅 소설에서는 두 가지를 보통 말하고 싶어 해. 그래서 어떤 여성의 능력 발휘에 대한 거. 요거에 대한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자, 물론 중요한 거는 2번이 더 중요해. 자, 근데 이런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이 능력을 좀 발휘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이런 소설을 쓴 궁극적인 그 소망, 그 어떤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야. 뭐 배경은 뭐 명나라하고 서달의 난식인데 명나라가 중요한 거고. 자, 주제는 여성 영웅 홍계월의 뛰어난 활약상과 업적. 저 여성 영웅인데 대신에 남장을 해. 2번이 중요해. 남장 모티프를 사용해. 이게 한계야, 한계. 왜 한계냐면은 여성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여성의 모습으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남장을 해야지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 홍계월전에서 중요한 거는 남장 모티프를 썼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번은 봉건적 가치에 맞는 여성 영웅 행적을 강조하고, 자, 봉건적 가치에 맞서는 여성 영웅 행적. 이 봉건적 가치라는 거는 이제 남성 중심 사회야. 그 다음에 3번은 남성보다 여성을 주체적, 의지적으로 그려서 여성을 조금 더 우월하게 그려. 자, 이것도 여성 영웅 소설이니까 7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나와. 그 남장을 하게 된 건 어떤 거냐면은, 영웅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려졌을 때 위기를 모면하라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장을 시키고 그래. 자, 76페이지를 읽어볼게요. 자, 여공이 물러나오자, 자, 여공은 거기 썼지, 개월의 은인 보국의 아버지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여공이란 사람은 홍계월이 위기에 버려졌을 때 그때 구출해주고 양육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여공. 그 사람은 구출자이면서 양육자야. 자, 그리고 거기 써있는 것처럼 보국의 아버지 이렇게 돼. 자, 위공과 정렬 부인은 홍계월의 아버지 어머니야. 다시 일어나 칭찬하기를. 자, 여공이 나왔어. 여공이 나왔더니 위공하고 정렬이 막 칭찬을 해줘. 어지신 덕택으로 개월을 구하사. 개월 구해줘서 고마워 이거고,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방이로 속이다. 그래서 이 여공이 나오니까 위공하고 정렬 부인이 막 칭찬을 해주는 거지. 감사 표시를 하는 거야. 하며 슬픈 감회를 금치 못하거늘 여공이 더욱 감사의 공손히 응답하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공과 위공 정렬 부인의 만남. 자, 평국과 보국이 또한 엎드려 먼 길에 평안히 행차심을 취하더라. 요거는 홍계월전은 워낙에 유명한 소설이니까 좀 기억을 해. 평국이 홍계월이야. 평국이 홍계월. 남장했을 때 이름이야. 평국. 보국은 원래 남자고. 자, 그러니까 여기 먼 길 행차한 건 누구냐면은 위공과 정렬분이 먼 길에 온 거야. 자기 자식하고 그 다음에 여공에 감사하고 이러기 위해서. 위공과 정렬부인이며 기주후와 공렬부인과 출량도 또한 자리에 참례하고 양윤이 또한 마음의 기꺼움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3일을 즐기니라. 자, 거기서 끊어. 자, 거기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자, 여공, 그 다음에 위공과 정렬부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국, 그 다음에 평국, 모든 사람이 만난 거야. 자, 여기 보국하고 평국도 물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만남이 있는데 특히 누구의 만남이냐면 위국 정렬 부인하고 평국의 만남 있지? 요게 중요해. 보국이는 원래 자기 그 아버지가 기르고 있었으니까 여공이. 자, 이때 천자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평국과 보국을 한 궁궐을 살게 하리라 하시고 종남산 아래 터를 닦고 집을 지을새 천역한을 불일 성지로 지으시니, 자, 그 장암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자의 어떤 상이야, 포상.
천자의 포상이고 그래서 궁궐을 지어서 살게 해줬어. 집을 다 지은 후에 노비 1000명과 수성군 100명씩 내려주시고 또 채단과 보화를 수천 발이 상으로 내려주시니 그러니까 상을 많이 줬다라는 얘기지. 하인도 주고 그 다음에 보화도 주고 편국과 보국의 황언을 임금의 은혜를 축수하고 한 궁궐 안에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그 궁궐한 넓이가 심리가 남은지라 위와 거동이 천자나 다름이 없더라. 그래서 궁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자, 천자의 포상이 있었던 거예요. 천자의 포상. 저 궁궐을 지어줘. 대표적으로 이제 궁궐을 지어준 거지. 자, 그 다음에 위기는 이때 편국이 전장에 다녀오느라 자연 몸이 고나여 병이 침중하니 편국이 병들었어. 집안이 경동하여 주야 약으로 집안이 깜짝 놀라서 밤낮 그 약으로 치료하니 천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서 명의를 급히 보내어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위중하면 짐이 친히 가버리라.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자기 의사를 보내준 거야. 그 다음에 하시고 어의를 명하서 보내시니 어의 황명을 받자와 편국의 침소와 병세를 진맥하니 병세에 위중하지 아니한지라. 별 큰 병은 아닌가 봐. 속히 약을 가르쳐 쓰라 하고 돌아와 천자께 사실을 나래더라. 어의 다녀 아뢰기를 편국의 병세는 위중하지 아니었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고 왔사오나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에요. 근데 또한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여이다. 거기 줄쳐야 돼.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여이다. 뭔가 이제 사건이 일어날 만한 말이지. 하더라 천자 놀라 묻기를 무슨 연고가 있더냐? 어이 땅이 엎드려 아뢰기를 편국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이다. 거기 줄쳐야 돼.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이다. 걔하고 그 괴이한 일을 있어 수상하여이다고 연결을 해야 돼.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기를 자 편국의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10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으리오. 아 설마 여자일 리가 없어. 일단 안 믿어. 근데 편국의 얼굴이 도화색이요. 그러니까 도화색이라는 얘기 굉장히 예쁘고 곱다란 얘기야. 그리고 체격이 작고 약하고 혹 미심하거니와 그래도 혹시 걔 외모를 보면 이게 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여자라서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아직은 좀 조심해라고 조심을 하게 만드는 거야. 하시고 자주 문병하시니라. 자, 이때 편국이 병세 점점 나음에 생각하되 어이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이 탈로 날지라. 이제는 할 일이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이 보냄이 옳다라고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야? 자, 편국이 여자임이 밝혀진 거지. 편국이 여자임이 밝혀졌어. 그래서 위기야. 그러면은 여자임이 밝혀지면 지금까지 남자로 살았던 게 거짓이 되는 거고, 근데 남자이기 때문에 벼슬을 받은 거잖아.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임금한테 거짓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죄를 지은 거지? 그럼 죽어야지.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위기가 된 거야. 즉시 남복을 벗고 여복을 입고 부모 앞에 베어 느끼며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종행하거늘 부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 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절망, 서러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여공과 위국 정렬 부인, 그러니까 이 편국의 부모와 만난 거, 편국의 가족이 만난 거. 자, 그리고 이제 천자의 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편국의 여점이 밝혀진 것까지 여기까지 나온 거고. 자, 중략줄거리는 천자는 개월의 아버지와 보국의 아버지를 불러 개월과 보국의 혼례를 상의한다. 그러니까 천자가 주도적으로 둘을 결혼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천자가 개월을 용서했다라는 거야. 자, 이에 양가 부모는 결혼을 승낙하고 두 사람에게 알린다. 개월은 천자의 허락을 얻어 혼인 전 마지막 굴례를 차리고 군법을 지키지 않은 보국을 남불한다. 요 A가 앞으로 갈등의 원인이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개월이 윗사람이야. 근데 이게 결혼을 하잖아. 개월은 여자고.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여자가 밑으로 가는 거거든. 남자가 위가 돼.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여성이 위인데 집안에서는 남성이 위야. 그러니까 그 두 어떤 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도 뭐라고 생각하겠어, 보국이가. 이제 제가 비록 쟤는 원수고 나는 중군이거든? 근데 나보다 상관이 우리 부인이 돼.
그럼 이제 저 여자는 이제 내 밑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자기를 막 나무라고 막 굴레로 막 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굴레를 차리고 막 이래. 그럼 자기가 그대로 해줘야 되거든. 일을 윗사람으로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분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하나 되고, 내가 혼인을 한 이후에도 개월은 보국 애첩을 죽이는 사건, 이 보국의 애첩을 죽이는 거, 요것도 갈등의 원인이 돼. 보국이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혼인을 하기 전부터 첩이 있었어.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남자였던 애가 갑자기 여자가 돼가지고 천자가 혼인을 하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해야 되거든. 엄마 아빠도 혼인을 하라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개월이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 애첩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겠지. 애첩도 그걸 알아. 그러면서 네가 비록 원수였지만 어차피 이 집에 들어오면은 보국의 부인이 되고, 근데 보국이는 너보다 날 더 사랑할걸? 이제 그럼 자기가 기세 등등해지거든. 그래서 이 개월이가 혼인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날 나와서 인사를 해야 돼. 근데 저 위에서 요렇게 내려다봐. 첩이. 그러니까 이게 개월이가 쓱 들어가다가 걔가 지금 인사하러 안 오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 잡아와. 그래. 야, 저거 잡아와. 그 다음에,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야. 그러고 모가지를 날려버려. 그럼 이제 보국 입장에서 어때? 자기가 사랑하는 척 죽여버린 거잖아. 진짜 죽였어. 그러면은 보국은 또 얘 어떻게 해서 이런 무서운 여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뒤에도 이제 그런 보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과 떨어져 홀로 지내게 된다 이래. 그러면 또 개월의 입장에서는 어때? 아우 저거 진짜 옛날에 군대에서는 내 밑에서 절절 기던 게 지금 남자라고, 내가 여자가 되고 자기가 남자가 됐다고, 그리고 남편이 됐다고 저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쳐대고 나 무시하고, 그러니까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자, 각설은 이제 장면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 이때 남관장이 장계를 올리거늘, 장계는 보고서야, 보고서. 자, 천자 즉시 뜯어 열어보시니 하였으되 오왕과 초왕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하고자 합니다. 자, 오왕과 초왕에다 해묻혀야 돼. 역모가 일어난 거, 반란이 일어난 거야. 자,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구덕지도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 선봉을 삼고, 그럼 장맹길도 나쁜 사람이지? 왜 역모에 가담하는 자들이니까. 장수 1000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려 호주 북지 10여 성을 항복받고 형주자사 완태를 베고 지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남관장이 자기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대. 감히 아래 오니, 자 끊어야 돼. 거기까지가 뭐냐면 오왕과 초왕이 반란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야. 근데 굉장히 긴 얘기일 텐데 확 줄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요약적 제시라 그래.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했고, 그 다음에 오왕은 구덕지를 얻고 초왕은 장맹을 얻어가지고 1000명하고 군사 10만 명이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나는 못 맞겠어 이런 거거든. 근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황상은 어진 명정을 보내어 막으소서. 요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야. 빨리 장수 하나 보내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일어났던 반란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장수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중략이 된 다음에 자, 그 국가의 위기가 닥친 거야. 국가의 위기. 자, 천자 보시고 크게 곤란하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되 우승상 명현태 아래기를, 이 도적은 오왕과 초왕이겠지. 좌승상 편국을 보내 방비할 것이 급히 영을 내려 부르옵소서. 자, 이게 보통은 임금이 너무 사랑하던 장수가 있는데 여자야. 그럼 임금이 야 어떡하지? 편국이 부를까? 이러면 신하들이 무슨 말도 안 되면서 어디 여자가 전쟁에 나오냐고, 걔는 여잔데 너 속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걔는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서 막 막아야 돼. 근데 여기는 오히려 신하들이 야 빨리 편국이 보내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천자 들으시 한참 뒤에 편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러 국세를 의논할 거니와, 야 그때는 남자고 벼슬도 있어서 내가 의논을 했는데 지금은 귀중 여자를 어찌 영으로 불러들여 전상에 보내려. 귀중 여자라고 해줘야 돼. 이게 임금이 주저하는 이유야. 고민하는 이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야. 신하하고 임금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신하들은 보내. 그러는데 임금이 고민하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야, 여기는. 자, 하시되 신하들이 아뢰기를 편국이 중은 규중의 초원하 이름이 조야에 있었고 또한 장록이 연구하니,
그래서 거기는 이름이 조야에 있다는 얘기는 조정과 민간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름이 조정에 있고 장록은 벼슬이야. 벼슬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조야에 있었고 또한 장록의 영구하오니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벼슬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야. 어찌 혐의하려, 어찌 걱정하려. 그래서 야, 어차피 지금도 여자여도 벼슬 다 갖고 있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빨리 부르세요. 라고 하는 거지. 학원을 천자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영으로 부르시니라.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드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사관이 나와 천자가 부르는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어전에 엎드니 천자 크게 기뻐하여 이르기를. 자, 그 조복을 입었다는 것도 소설의 한계야. 여성으로서 그대로 명을 받는 게 아니라 옛날에 조복은 남자만 입었거든? 그 신하들 입는 옷?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신하들 입는 옷, 결국 남자 옷을 입어야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것도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여성 영웅 소설의 한계가 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한계거든? 자, 첫 번째 한계는 이 남장을 해야지. 자,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 자, 이거 한계. 자, 이런 게 있고,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한계는, 이 조복을 입어야지. 자, 조복은 이 벼슬하는 사람들이 자, 입는 옷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입어야 되냐? 이거 남자가 입는 거야, 남성이. 이렇게 해야지, 자, 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한계. 요거는 내신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특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자,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어전에 엎드리니 천자 크게 기뻐 이르기를. 경이 규중에 처한 까닭에, 야, 니가야. 경은 이제 그 개월이를 얘기해, 평국이.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로 삼하였더니 이제 경을 보며 기쁘기 헤아릴 수 없거니와 짐이, 이거는 임금의 천자야. 덕이 없어 지금 5초 양국이 반하여 호주 북지를 항복받고 남관을 넣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니 경은 마땅히 출세하여 사직을 넘버게 하라. 너 좀 나가서 싸워줘야겠어. 이런 얘기지. 명령이야. 하시되 평국이 엎드려 아뢰기를. 신첩이 외람하야 폐하를 속이었고 남자인 척하고 공호장록을 받자와 영화로 지내었기 황공하온데 죄를 사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옵시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원을 만분의 1이나 갚을 거니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싸울게요.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국가의 위기가 되고 결국은 평국이 개월이지. 자, 개월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는 이 국가의 위기라는 거, 요 상황은 결국은 평국의 개월이가 개월이가 이제 다시 장수가 돼서 전쟁에 참여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위기는 자, 이 개월이 자, 능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그러니까 집안했던 여자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지. 자, 뒤에 문제 풀어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건 일단 A부터 해결을 해야 돼. 자, 어이하고 임금의 대화지. 그러면은 A와 B 모두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인데 A에서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어이야. 어이. 그럼 어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야? 아니지. 틀렸어. 2번. A는 대화를 통해 따옴표밖에 없지? 그래서 일단 맞아. 3번. 인물의 외향묘사 나와? 안 나오지? 틀렸어. 4번. A, B는 모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안 나오지? 틀렸어. 5번은 A에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인데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마지막에 나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즉각적이 아니지. 거기서 답 2번이야. 자, 그럼 이제 거기 1번에 2번 보면 요약적 제시를 통해 이렇게 나오는데 자, B에서 오왕과 초왕이 지금 우리 명나라를 쳐들어오는 자, 그 과정까지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 있지. 그게 이제 요약적 제시가 된 거. 그래서 답은 2번. 2번은 기역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홍결과 보국이 멀리서 온 여공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인데 이거 완전 내신 문제야. 여공이 나오니까 위공과 정렬 부인이 칭찬을 했지.
그럼 집안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자기 방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공하고 위공하고 정렬 부인이 온 거고, 여공은 어디 안 가. 왜 여공이 어디 안 가냐면은 개월하고 보고 길러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디 집에 다 있는 거야. 여공하고 보국하고 평국은, 여공하고 보국 평국은 전부 다 이 집에 있는 거야. 여공네 집에. 그리고 위공과 정렬 부인이 와야지. 그래야 얘기가 맞아. 그래서 이제 가족이 상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국하고 보국이 그 평국인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이래야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자, 2번에 니은은 병이 침중하니 집안이 경동하여 주의하 약으로 치료하니. 그래서 홍겨울이 병이 나자 집안 사람들이 많이 놀라면 경동하지.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하는 모습. 주의하 약으로 치료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부모 앞에 베어 느끼며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종행하고는 왜? 이제 여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홍겨울이 부모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서러움을 드러내는 모습. 맞겠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벼슬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어이가 진맥 한번 해가지고 여자인 게 밝혀졌어. 그래서 다시 여자의 삶을 살아야 돼.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거든. 이제 그랬을 때 서러움과 절망감과 이런 게 드러나겠지. 그 다음에 리을은 지금은 귀중 여자를 어찌 영으로 불러들여 전쟁에 보내리요. 천자가 조정에서 물러나 있는 홍겨울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 고민이야. 맞고. 자, 미음은 경이 귀중에 처한 까닭에 오래 보지 못해 주야로 사모했더니 천자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홍겨울 오랫동안 보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뭐 주야로 사모했다는 얘기는 그리워했다 이렇게 의미가 돼. 그래서 2번은 1번이다. 자, 장계 서사적 기능. 장계는 우왕과 초왕이 반란이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얘기지. 이것 때문에 뭐가 돼? 빨리 군사 하나 장수 하나 보내세요라고 하는데 결국 그 장수가 개월이가 돼서 나가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거기 선택 절는 읽어. 자, 1번은 신뢰 회복은 아니지. 2번은 2번 조심하라 할지 갈등 아니야. 3번은 의심 안 해. 4번은 평국이 평범한 개인에서 그냥 여성에서 사회적 인물 장수가 되는 거지. 4번이다. 5번은 평국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내면적 갈등을 표출하는 계기가 아니라 이 내면적 갈등 같은 거 없어. 그냥 명령 받고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게요 그래. 자,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홍겨울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영웅 홍겨울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고난, 위기, 극복의 영웅소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성 영웅의 형상을 그려낸다. 그러니까 여성이 고난과 위기를 겪고 극복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특히 주인공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겪는 1차 위기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 여기서 조력자는 이제 여공이야. 여공. 그 다음에 2차 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되는 부분은 지금 앞에 본문에 나온 부분이겠지? 여성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남편하고 갈등해. 원래 친구거든? 자, 그런 중에 국가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국가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데 거기에 쫓아야 돼. 그래서 여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임금이 불러서 장수가 돼서 나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난관을 극복하는 거야. 국가의 위기도 극복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의 위기도 극복하게 되는 거고. 자, 1번 신하들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인물로 홍겨울을 적극 추천하는 것에서 여기 홍겨울의 뛰어난 능력, 영웅이고 2번 홍겨울의 정체가 탄로나면 나란 일을 할 수 없다 판단한 것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따랐음. 맞지 이것도. 3번 홍겨울이 궁궐에서 천자에 못지않은 생활을 하여 천자의 노형을 사게 된 것. 이거는 천자가 거기를 궁궐 천자에 못지않게 꾸며준 거잖아. 그럼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해, 천자가? 그럼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렸어. 2차 위기의 빌미가 된 건 뭐야? 어이가 맥 짚은 거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여성이 된 거, 여성이 된 거. 여성으로 탄로 나게 된 거. 그래서 이제 여기지, 평국의 여자임이 밝혀짐. 자, 요게, 자, 2차 위기의 계기가 되는 거야. 2차 위기의 계기. 주인공이 1차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을 극복했음. 그럼 여공이 홍겨울을 구한 건 어디 나오냐? 두 번째 줄에 나오지. 어지신 덕택으로 개월을 구하사. 이렇게 나와. 자, 5번. 홍겨울이 천재의 부름을 받아 사직을 보전하라는 명을 받은 것에서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동시에 극복할 기회. 국가의 위기.
반란을 진압하는 거고, 개인적 고난은 여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나가서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자, 5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한 계월의 속마음을 추리한 것. A는 계월은 천재의 허락을 얻어 혼인 전 마지막 굴레를 차리고 군법을 지키기 전 보국을 나무란다 그러지. 자, 거기 이제 추리를 하래. 그냥 봐도 사실은 추리할 수 있어.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지금은 내가 위잖아.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내가 밑으로 가. 서열이. 그러니까 다시는 이 남편 보국이를 부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릴 수 있을 때 한번 부리는 거지. 내가 위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위공이 태길단자를 가지고 계월의 침소에 들어가 전하니 계월이 말하기를 보국이 전일 중군으로서 소녀에 부리던 사람이라. 내가 부리던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 아내 될 줄 알았으리요. 다시는 굴레를 하지 못할까오니 이제 망종 마지막으로 굴레나 차리고자 하오니 이 뜻을 천작게 상달하소서. 내가 부리던 사람인데 내가 결혼하면 다시는 못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게 해줘. 왜? 다시는 굴레를 차리고자 하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남자의 윗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어. 이런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 4번이 되겠지. 4번. 이런 게 그리고 갈등의 빌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평국이 전쟁에 참여하잖아. 또 중군을 누굴 부르냐? 보국이를 불러. 이 보국이가 조금 찌질이야, 얘가. 그러니까 이 여자 봐라. 그 아빠한테 일러. 아빠 지금 개월이가 나를 중군으로 또 부르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남편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랬더니 여공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게 내가 진작에 조심하라 그랬지 너. 너 그렇게 까불다가 내가 한번 당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임금 시켰는데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아무도 편 안 들어줘. 그리고 또 가서 보국이가 또 한번 쪼라. 보국이 또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건들건들 하려고 다니다가 어차피 저거 우리 부인인데 뭐 그러고 건들건들 다니다가 갑자기 평국이가 애들을 싹 집합시키더니 지금부터 군법에 어긋나는 자는 전부 다 배 없애버릴 거야. 이러니까 보국이가 또 부들부들 떨어. 좀 찌질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싸우러 보내. 야, 오늘은 네가 나가서 싸워. 그래. 근데 잘 싸우다가 이제 둘러싸여. 이제 죽을 위기야. 그거 이렇게 보고 있다 평국이가 그걸 해결해줘. 해결해주고 상대방 군사까지 다 없애버려. 그리고 하는 말이,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옛날에 남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너 앞으로도 남자라고 큰 소리 칠래? 그러니까 이제 보국이가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여기서는 보국이는 주로 찌질이야, 찌질이. 그래서 홍계월전 하면은 평국이는 굉장히 대단한 여성인 거고, 보국이는 찌질인 거고, 이렇게 보면 돼. 박시전 앞에 있는 홍계월전은 남장을 해서 능력을 발휘하거든? 근데 박시전은 그냥 여성으로 능력을 발휘해. 대신에 잘 안 나와. 앉아가지고 명령만 해. 그런 건 좀 있어. 자, 군담 소설이고 여성 영웅 소설은 여기도 여성 영웅 소설이 중요해. 자, 이거는 이제 배경은 조선시대고, 배경은 조선이야. 병자호란이잖아. 병자호란 임진왜란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이 패배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허구로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 왜? 정신적 보상, 민족의 자존심 고치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그게 똑같이 나와. 여성 영웅인 박씨의 활약을 통한 여기 민족적 자부심 고치. 그래서 전투에서 이겨. 용골대가 침범하고, 용골대가 처음에 들어오거든? 용골대를 죽여. 근데 용골대가 자기 동생 죽였으니까 또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또 용골대 군사도 전부 다 패배시켜버려.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허구적인 승리인 거고, 자, 그런 걸 통해서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거고, 이렇게 돼. 자, 이거는 이제 승리가 나와, 승리. 이거는 허구야. 자, 이거는 첫 번째는, 자,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이 정신적 어떤 패배에 의한, 자, 정신적 보상 정도? 혹은 위로? 뭐 정도 돼? 그러면 여성 영웅이 나타나서 왜 전쟁을 이기게 만드냐? 왜 하필이면 여성 영웅인 거야? 앞에랑 똑같아. 여성 영웅의 의미는, 자, 이거야. 자, 무능한 남성. 혹은 지배층.
자, 남성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 여성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야.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자, 소망을 또 드러내는. 자, 다 썼지? 자, 특징은 여성 영웅의 활약이 서사의 중 여성 영웅의 활약. 도술 등 여기 줄차도 비현실적 사건. 도술이 엄청 많이 나와. 전기성. 그 다음에 여기는 만남의 자체가 전기성이야. 자, 거기 79페이지에 전체 줄거리 보면은 이시백이 박쳐서 했다고 혼인을 하는데 엄청 못생겼어. 그 천하 박색이라고 나오거든? 엄청 못생겼어. 그러니까 안 좋아해. 냉대를 받아도 후원에 피하당을 짓고 홀로 지나는데, 그리고 계속 냉대를 해. 근데 어느 날 얘네 아빠가 와, 박처사가 와가지고 너의 이제 죄에 대한 대가가 끝났으니까 너의 본래 모습으로 돌려줄게. 그리고 허물을 싹 벗겨버리거든? 겁나 예뻐져. 그래서 거기 써있는 거 봐봐. 절세 가인이 되어 크게 기뻐하더니 이후 박씨를 보고 그 뜻을 따르지. 그래서 이시백이 예뻐지니까 자꾸 와. 그리고 자꾸 물어봐. 그럼 또 이 박씨라는 사람은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 비범한 능력을.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제 조언을 해줘. 앞일을 막 예언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또 이시백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가서 조정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와. 자, 절정을 볼게. 이제 앞에 있는 절정부터 볼게요. 왼쪽에. 자, 호황이 크게 기뻐하여 용골대와 율대 형제로 대장을 삼아 정명 30만을 주어 가로되. 자, 호황도 세모 쳐야 되고 용골대, 율대 형제도 세모 쳐야 돼. 전부 다 이제 역사적 사실로 보면 청나라 사람들이야. 특히 용골대는 실존 인물이야. 이게 용율대라고 나오기도 하고 용울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건 뭐 자기 맘이야. 자, 부디 의지로 가지 말고 동으로 들어가되. 자, 이게 호황의 어떤 그 당부지. 경고. 의주기를 막아 소식을 통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야, 절대 의주 가지 마. 의주에 인경업이라는 영웅적인 장군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황후 또 양장을 불러 가로되. 양장은 용골대, 용율대야. 이번에는 동으로 들어가 장안을 바로 엄살하면 인경업도 몰라 성공을 할 것이니 야, 장안으로 바로 들어가. 그래서 부디 우의정 20에게 후원을 범치 말라. 이게 이제 또 경고야. 우의정 20에게 후원에 누가 사냐면은 박씨가 살아. 한번 황후가 조선을 염탐하러 왔다가 박씨한테 된통당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만일 범하다가는 성공은 새로에 고사하고 목숨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부디 명심불망하라. 양장이 수명하고 군사를 거느려 동으로 황해소를 건너 바로 장안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서 끊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용골대. 자, 호국의 침입이죠. 호국의 침입. 자, 이거는 게 위기가 되는 거야, 위기. 자, 각설. 이때 박씨 피하당해서 천기를 보고, 이게 천기를 보고, 천문을 읽고 그러거든? 뭐, 천기, 천문 이런 말을 써. 자, 이런 거를, 이 천기를 읽는다, 무슨 말 쓰거든? 자, 이거 전부 다 어떤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의 별자를 이렇게 본 다음에 아, 국가의 위기가 생겼구나, 뭐 임금이 위기구나, 이런 걸 다 읽어. 청기를 보고 승상 20액을 청하여 가로되 북방 호정이 금방 들어오는가 싶으니 급히 탑전에 아래어 임금의 아래서 인경업을 내직으로 불러 군사를 조발하여 막아소서 라고 해서 자기 호국에 침입을 하니까 자, 박씨가 자, 인경업을 내직으로 부르라고 자, 부를 것을 자, 부탁을 하는 거지. 부탁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언을 하는 거지. 조언. 조언이 더 맞겠지. 20백한테 명령이 내는 게 아니니까. 자, 승상가로되 북방호정에 들어오면 북으로 올 것이니 인경업은 북방을 지키는 의주 부인이라. 야, 북방으로, 야, 의주로 통해서밖에 못 와.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일단 의심을 좀 하는 거야. 어찌하여 오는 길을 버리고 내 집으로 부르리까? 그래서 야 그럴 리가 없는데 의주 통해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야. 부인 가로되 호적이 북방으로 오지 아니하고 동으로 황해수를 건너 들어올 것이니 예측을 하는 거지. 얘네들 황해수 쪽으로 바로 올 것 같아. 의주 안 통하고 인경업을 피하러. 바삐 인경업을 패초하옵소서. 패초는 부르다야. 빨리 인경업 불러 라고 해. 그래서 승상이 크게 놀라 급히 들어가 부인의 말을 낱낱이 아랜데 상이 임금이 놀라 만조백관이다 경황하여 인경업을 패초하려 의논하더라. 자 그래서 자 부를 거를 조언했더니 이제 그거를 의논을 하는 거야. 의논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야. 이때 좌의정 원두표 아래어 가로되 원두표가 박씨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거든. 자 읽어봐야 돼. 북방으로 함께는 본디 관계 많사오니 분명 그러올 듯하니 박씨 말을 믿는 거지. 박부인 말씀대로 하여 보사이다. 자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 자 일단은 두 가지야. 원두표는 동그라미 쳐야 돼. 원두표는 동의를 해. 동의. 야 맞는 것 같아. 계획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쪽으로 보내 라고 해. 빨리 부르자 그래. 한데 김자점이 발연발색하고 아래어 가려대. 자 지난주에 얘기했지. 김자점 나오면 뭐라고? 무조건 나쁜 놈. 이건 진짜로도 실존으로도 나쁜 놈이었고 소설에서 무조건 나쁜 놈으로 나와. 무능하고 간사하고 근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임금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에 이거 모든 나쁜 거 다 갖고 있는 애야. 자 그래서 이제 그 김자점 얘기를 해. 김자점은 세무쳐. 김자점 나오면 무조건 세모야. 이건 무조건 부정적. 자 제신의 말이 그러도소이다. 니들 말 다 틀렸어. 그래. 북정이 여러 번 경업에게 패한 바 되었사오니 기병할 수 없었고 일단 첫 번째 의주로밖에 못 들어오는데 인경업한테 맨날 패했어. 그러니까 아예 병사를 일으키지를 못해. 이런 거야. 자 설사 기병하에 온다 해도 북으로밖에 없으니 만약에 온다고 쳐 와도 그쪽으로밖에 못 와. 이런 거야. 만일 인경업을 패초하였다가 호적이 의주를 처항성하면 그 세를 당치 못하며 국가 흥망이 경강에 있을지니 어찌 요망한 계집의 말을 두고 그 말이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거기도 줄쳐 있잖아. 어디 여자 말을 들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좀 여성을 무시하는 거지. 북방을 비우고 동을 막으리까 이는 다 나라를 망할 말이라 어찌 지혜 있다오리까 라고 하면서 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은 자 김자점이라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아.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약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거지. 누가 이기냐? 이럴 때는 김자점이 웬만하면 이겨. 김자점은 임금 말도 안 들어. 지난번에 인경업전에 생각을 해봐. 임금이 가라 그랬지 너. 헛소리 하지 말고. 근데도 자기가 야 인경업 오면 잡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경업은 임금 말 안 듣는 애야. 왜 그러냐? 권세가 엄청 세거든. 상의가로되 박부인은 신인이라 신명지감 신명에 감이 있어. 여러 번 신기함이 있으니 야 그 지금까지 걔 말이 다 맞았잖아 그런 거야. 그 말대로 하고자 하느라 이거 박씨 말 듣는 게 어때? 라고 해. 자점이 또 아래되 시방 시화연풍 국태민안이오니 시화연풍 국태민안은 태평한 세월이다 이런 뜻이야. 태평한 시대이니 이런 태평성대 무슨 병난이 있으리. 박씨는 요망한 계집위원을 전하 어찌 요망한 말을 참목하시며 국가 대사를 아이 희롱같이 하시나이까. 그래서 막 그 임금을 무시하는 거지. 지금 시대가 얼마나 태평한 시대인데 그런 요망한 여자 말을 듣고 그리고 너 지금 어찌 국가의 일을 애처럼 가지고 노니? 이런 거야. 그래서 임금도 좀 무시하는 거야. 그만큼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 하니 만조백관이 김자점의 말이 그런 줄 알되 자 만조백관이 김자점의 말이 그런 줄 제 말이 잘못된 걸 다 알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래. 그래서 자 요게 둘이 지금 의견 대립이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김자점의 말이 김자점이 그런 줄 알고 그런 줄을 알고도 따르는 거야. 그만큼 김자점은 어떤 거냐. 권세가 강력했다라는 거. 이거를 보죠. 권력이 엄청 세가지고 임금 말도 안 듣는 애야. 자 상이 그 일로 유예 미결 미루고 결정하지 못하고 조회를 피하시는지라. 그래서 조회도 안 해. 그 다음부터는 김자점한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박씨 말이 맞는데 김자점이 자꾸 반대하거든. 근데 김자점이 너무 무서워. 그 말도 참아 못하는 거야. 자 우상이 집에 돌아와 그 연고를 부인들어 말하니 부인이 아연 깜짝 놀라 탄식하여 가로되 슬프다. 자 이제 그 누구의 말이냐면은 박씨의 말이야. 호적이 호나라의 적이 미구에 곧 도성을 범하려 하되
간신히 김자점이야 나라의 총명을 가리워 사직을 위태케 하니 절통치 않으리요. 그래서 슬픈 이유야. 야, 간신히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구나, 이런 얘기고, 자, 이제 급히 인경업을 불러 동편에 복병하였다가 냅다 치면 피하기는 어렵지 아니할지라. 이제는 속절없이 자, 손을 메어놓고 만연히 도적을 받으려니 이제는 국군이 불행하니 무관해하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경을 부르면 되는데, 근데 속절없이 손을 놓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군이 불행해지겠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르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 이제 패망하겠구나, 이런 뜻이야. 자, 대감 이미 나라에 헌신하였사오니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비록 전폐지경, 전폐의 상황을 당하여 죽더라도 신자의 도래 국가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후세에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야, 이미 국군이 불행해질 거거든, 예언을 한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전패를 다해도, 모든 전쟁에 패해도 절대로 충성심을 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 자, 만일 위급한 때를 당하여 김자정으로 병권을 맡길진데 혹시라도 위급할 때는 김자정으로 병권을 맡긴다면 망극한 일을 볼 것이니, 그러니까 김자점한테 절대 군사의 권한을 주지 마, 이런 얘기야. 어진 사람을 가리어 맡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슬픔을 드러내는 거지. 간신히 나라를 망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간신 때문에 임경업을 부르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국군이 불행하겠구나. 비록 국군이 불행하지더라도 남편 너는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해. 그러면서 자, 그리고 절대로 김자점한테 정권을 주지 마. 다른 사람 찾아,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우상이 이 말을 듣고 간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수심으로 지내더니 죽기로서 다시 아뢰리라. 그래, 죽더라도 내가 다시 임금한테 말해야겠어 라고 하고 걸레 들어 이때는 병전년 동 10월이라 했어. 그래서 이제 박씨의 탄식과 그 다음 우상은 20액이거든. 20액이 임금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러 가는 상황. 자, 이런 게 늘어나. 자, 우상이 탑전에 미치지 못하여서 동대문 밖으로서 방포 일성에 금하고 대포 소리 막 들려. 함성이 천지 진동하며 호병이 동문을 깨치며 장안을 엄살하니, 자, 우상이 임금한테 가기 전에 호병이 동문을 깨치며 장안을 엄살했대. 거기 조쳐야 돼. 호병이 동문을 깨치며 장안을 엄살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김자점이 그러고도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호병이 장안을 침입한 거지. 자, 이제 진짜 위기야. 여기도. 상이 망극하여 어찌할 줄 모르시고 우상들어 가로되 이제 장안이 벌써 함몰되고 구화문에 도적이 들어오는지라 내장처 어찌로다 어떡하지? 라고 해. 이제 임금이 걱정하는 거고, 우상 가로되 이를 급하였으니 남한으로 행하사이다. 남한은 남한산성이야. 일단 우리 남한산성을 피해요. 라고 해. 하고 옥교를 재촉하여 가마를 재촉해서 서문으로 나오니라. 또한 중로에서 호적의 복병을 만나 우상이 칼을 잡고, 우상은 20액이야. 칼을 잡고 죽기로 싸워 복병하였던 장수를 베고 겨우 길을 얻어 메시고 남한에 들어가니라. 마지막까지 부인의 당부처럼 임금을 지킨 거지. 그리고 이제 끊어야 돼. 자, 그래서 호병이 장안으로 침입했고, 자, 그 다음에 임금이 남한으로 피신을 했고, 자, 남한으로 피신하는데, 자, 우상의 도움이 있었어. 20액의 도움이 있었고, 근데 다시 또 각설이야. 각설, 이때 박씨는 일가 친척을 담아 피하당에 피난하는지라. 이제 박씨의 행동이야. 호장 용골대가 제어 율대로 하여금 장안을 지켜 물색을 수습하라. 야, 여기 좀 잘 돌아봐, 이런 얘기야. 하고 군사를 몰아 남한산성을 에워싸는지라. 용골대 장안에 운거하여 물색을 추심하니 장안이 물 끓 듯하며 살기를 도망해 죽는 사람이 무수한지라. 그러니까 호병들이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있는 거야. 피화당에서 피난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도망코자 하거늘 박씨가 로되. 그러니까 피화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잖아. 그래, 너무 두려운 거야. 여기는 안전할까? 라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박씨가 로되 이제 장안 사면을 도적이 다 지키었고 피난코자 한들 어디를 가리오? 이곳에 있으면 피할 돌이 있으니 염려 말라. 어차피 나가봤자 호병 만나. 여기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하더라. 이때 율대 100여 기를 거느려 우상의 집을 범하여 임무를 수탐하더라. 자, 여기 그 다음에 내외 적적하여 빈집각건을 차차 수탐 후원에 들어가 살펴보니거든. 자, 거기 후원에 들어가 살펴보니 줄 쳐야 돼. 이거 뭐 이상하지? 앞에서 황후가 뭐라 그랬어? 절대 20백의 후원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지. 황후의 경고를 무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해, 나중에. 그리고 동생 죽었다니까 용볼 때가 뛰쳐와. 그래서 야, 저기 싹 다 불질러 그러는데 오히려 불길이 자기한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막 죽고 그래. 이제 그런 게 나와. 자, 온갖 기이한 수목이 좌우해버려 무성하였는지라 율대 고의 이상이 여겨. 고의는 이상이야.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마다 용과 범이 숨이 머리와 꼬리를 응하며 가지마다 뱀과 짐승에 대해 천지 풍운을 이루며 살기 가득한 은은한 고각 소리 들리는데 그 가운데 무수한 사람이 피난하였더라. 그래서 여기는 어떤 피화당의 어떤 좀 비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마지막 부분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금이 남한으로 피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씨의 모습이, 이 박씨의 피화당으로, 자, 율대가, 자, 들어가는 것까지 나온 거지. 근데 요 피화당은 율대가 들어가는 거는, 요거 들어가는 거는 향후에, 자, 경고를, 자, 어긴 거야.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율대의 위기야, 이런 건. 율대의 위기. 자, 81페이지 이제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과거, 현재를 교차 줄쳐야 돼. 과거, 현재 교차. 과거 왔다, 현재 왔다, 막 왔다 갔다 안 하지? 그리고 이런 소설은 거의 없어. 고전소설은. 고전소설은 99%가 순행적 구성, 시간 흐름에 따른 구성. 대표적으로 아닌 애가 누구냐? 운영전. 운영전은 죽은 사람들이 과거 얘기해줘. 살았을 때 사랑했던 얘기. 그거 말고는 거의 다가 그 순행적 구성이야. 자,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인물의 외양 묘사가 나와야 되거든? 박씨 어떻게 생겼는지 안 나오지? 이시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나오고. 자, 3번은 액자식 구성을 활용하여 내부 이야기에 대한 신비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거든? 또 다른 이야기 없지? 자, 액자식 구성은 이렇게 외화가 있고, 자, 내화가 있고, 다시 외화로 들어오는, 자, 요 광정이거든? 그래서 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과 비현실적인 사건을 통해 정기성을 드러내고 있다. 비범한 능력, 뭐, 청기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비현실적 사건은 마지막에 특히 피화당의 모습이 비현실적 사건이지.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자, 5번은 빈범한 장면전을 통해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갈등이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아. 위기가 드러나는 거지. 자, 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것. 1번은 4번이 답이고, 자, 조정의 신하들은 김자점의 말을 인정해 받아들이고 있다. 김자점의 말을 인정하여 줄쳐야 돼. 그래? 뭐라 그랬어? 그런 줄 알고도 따른다 그랬지? 이거 권세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1번이 답. 자, 이번에 임금은 박씨의 탁월한 능력을 믿어 그 말을 따르고자 했다. 자, 뭐라 그러냐면 밑에서 그 7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대화가 있어. 박 부인은 신인이라 신명극 지감이 있어 여러 번 신기함이 있으니 그 말대로 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일단 맞고, 박씨는 위기를 당해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인데 거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걱정하잖아. 그랬더니 그 80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대화사에 나와. 이제 장안 사면을 도적의 자서 지키었고 피난코자 하늘 어디를 가리오? 이곳에서는 피할 돌이 있으니 염려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맞고, 김자점은 인경을 내직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지? 김자점은 동의하지 않아. 그 왜? 어디 요망한 여자의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5번은 승상의 호적이 황해수를 침입하려는 박씨의 말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의주로밖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 그러면서도 이제 박씨 말을 따르지. 그래서 2번은 1번이다. 자, 3번 다음 지도에 나타난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1번 A를 통해 호정이 침입했대. 그래, 어디로 온다 그래서 의주 빼고 황해수로 간다 그랬지? B를 통해. B는 인경업이 수비했대. 인경업이 수비하는 데는 어디야? 의주, A. C에서 전쟁의 참상. 맞지? 자, 3번이 답이야. 그럼 쉬우니까 나머지는 안 읽을게. 4번은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인데, 자, A는 80페이지에 나와요. 슬프다 하면서. 그래서 슬픈 이유를 얘기하지. 야, 간신 때문에 나라 망하겠구나. 지금이라도 인경업 부르면 되는,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속절없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끝까지 충절을 지키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진 사람으로 병권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 대의 명분을 내세워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질책하고, 여기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 질책인데, 그런 거 아니지? 틀렸어.
2번 지난 일을 사례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려 하고 있다. 지난 일을 사례라고 하는데 지난 일 얘기 안 하지. 현재의 일이야. 미래의 일이고. 3번은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하지 국군이 불행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 충절을 지키고 병권은 어진 사람한테 맡겨 이러지? 3번이다. 4번은 현재 절망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여기까지 괜찮아. 동정심이 없지? 나 불쌍하지? 이런 거 아니고. 5번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직설적으로 충고하고 있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나아갈 방향을 얘기를 해. 충성을 다하여 비록 전폐지경을 당해도 죽더라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없어? 고사가 없어. 옛날 얘기가. 그래서 답은 3번. 자, 5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갈등은 문학과 예술에서 중심이 되는 두 성격의 대립 현상을 말한다. 갈등에 동그라미 쳐야 돼. 갈등은 그 성격에 따라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의 내적 갈등과, 자, 내적 갈등 줄치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자연, 사회와 사회, 개인과 운명 등의 갈등인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외적 갈등을 줄치면 돼. 갈등의 종류를 얘기했어.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서사물에서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세계관과 가치관의 대립 양상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갈등의 역할이거든. 인물의 성격 드러내고 1번. 세계관과 가치관의 대립 양상 2번.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 역시도 보여주는 거야. 또한 개인과 개인의 대립, 자아와 세계의 대립, 인물 내면의 모순된 감정이나 가치관의 충돌을 통하여 구성된 결국은 이제 갈등이지. 이 충돌을 통해서 구성상 긴장감을 유발하게 돼. 긴장감 유발 줄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지. 갈등의 역할,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준다. 세계관과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준다. 그런 걸 통해서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런 게 드러나는 거야. 자, 그럼 1번은 율대가 박 씨의 피해당을 침입함으로써 구성상 긴장감이 유발되고 있다. 침입을 했잖아. 그럼 이제 싸울 준비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구성상 긴장감. 물론 박 씨 위험하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율대 죽었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갈등이 일어날 거니까. 2번 박 씨와 김자점의 갈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당대 남성의 부정적인 시. 어디 요망한 여자의 말을 들어 그러지? 맞고. 호적이 침입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사회와 사회 갈등인데 요거는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호국과 조선과의 어떤 갈등이 되는 거야. 4번은 김자점과 원두표의 갈등은 박 씨의 말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 대립. 원두표는 박 씨 말을 듣자 그러고 김자점은 어디 여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 이러지? 맞고. 5번 호적과의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우상의 내적 갈등인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거기 뭐라 그래? 죽기로써 다시 아뢰리라 그러지? 자,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남한으로 피신시키는데 호병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물리쳐서 남한으로 데려오지.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때 한자성 원대 가렴주구가 뭐냐면 1번은 가혹한 수탈에 대한 거.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가정맹어호가 있어. 이게 가혹한 수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뜻이야. 요 말 자체는 가혹한 수탈은 가혹한 뭐 정치는 이런 뜻이고 호랑이보다 무섭다. 여기 있는 이 가혹한 정치가 수탈이니까. 자, 요거 같은 말. 목불인견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인 거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좀 끔찍하다거나, 꼴불견이라거나, 이런 것들. 갑론들방은 서로 논쟁을 하는 거고, 고진감래는 고통이 다하고 단 것이 온다. 쓴 것이 다하고 단 것이 온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고통이 다하고 즐거움이 온다, 이런 말이야. 동병상련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끼리 불쌍함을 느낀다. 이런 뜻. 뭐 다 아는 말이지, 이거는. 자, 그러면 기억은 어떤 거냐면은 장한 인민이 하늘을 우러러 땅을 두드려 살기를 바라는 소리에 천이 진동하려 살려주세요! 막 이래. 어떤 모습이야? 호국 병사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막 죽이는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죠? 정말 보지 못한 처참한 장면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목불인견이 이제 답이 돼.